오늘의 주제는 2025년 상법 개정안, 한국기업 지배구조 및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종합분석 보고서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2025년 상법 개정안이 큰 화제입니다. 이 법은 정확히 왜 만들어졌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이 법안은 한국 기업의 가치가 해외 비슷한 기업들에 비해 만성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대주주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지적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자회사로 중복 상장시키면서 기존 모회사의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회사를 합병할 때 대주주에게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정하는 문제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개혁 요구가 매우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기업 경영의 기본 원칙을 회사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에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꼽히는데요.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의무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가 회사 자체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만 않았다면 그 결정이 소액주주들에게는 큰 손해를 입히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중복 상장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죠. 모회사의 주주가치가 희석되어도 회사 재무제표에는 직접적인 손실이 없으니 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애매했던 겁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라고 명확하게 확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추가했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결정이 특정 대주주가 아닌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법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이로써 주주들은 이사의 결정이 주주로서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업 이사회는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외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주주 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다고요? 네,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3% 룰이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쪼개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꼼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대 주주와 모든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전부 합산해서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로써 대주주가 감사위원회 구성을 좌지우지하기 어려워지고 소액주주연대가 추천하는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커져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는 전자주주총회 의 도입입니다. 이제 대규모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현장 주총과 온라인 주총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주총 참여를 포기했던 수많은 소액주주와 해외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주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이사 제도를 신설하고 강화했습니다. 기존의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바꿔 독립성을 강조하고 이사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던 최소 선임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사들이 늘어나면서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이나 주식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점을 모두 짚어주세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은 소액주주의 권리가 크게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불공정한 물적 분할이나 합병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독립적인 감사를 통해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며 주주총회 참여도 쉬워집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 등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사들의 소송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주주들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소송을 남발할 경우 이사회가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혁신적이지만 리스크가 큰 투자를 기피하는 등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인수합병, 즉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제외하고 대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는 식의 거래는 앞으로 소송을 당할 위험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화된 주주권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해 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개혁은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사의 책임은 크게 강화됐지만 그에 따른 안전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배당을 크게 늘리는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주주에게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해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면 이사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가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해 선의로 내린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만드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의 성공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경영 활동은 보호해주는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입법 과제들이 정교하게 보완되어야만 한국 자본시장의 진정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